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역시 소선거구제는 유지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선호도가 높다라는 그런 후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김도현 평론가님, 이게 의석수가 더 많아질 거라는 각 당의 이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셈법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보 진영은 뭐 정의당도 있고 뭐 진보 정당도 있고 이를테면 조금 더 세분화된 정당의 구조가 사실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보수 정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진영의 정당이 사실 지난번에 위성 정당으로 상당 부분 쪼개져서 다시 합당하고 합치는데 굉장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강약 조절에 맞게끔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토대가 좀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진영은 그런 것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이런 구조로 가서는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의석수가 진보 진영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의 이 병립형 이런 구조로 갔을 때 결국은 본인들의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 그래서 양측이 사실은 속내는 비슷합니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셈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이 양당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득표수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남권에서는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권과 영남권의 비례득표를 연동을 하게 되면 영남권에 배분되는 비례득표의 30-40%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이 10%,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호남권에 배분된, 가뜩이나 적게 배분된 권역 비례대표 중에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이 훨씬 유리한 거고, 민주당은 권역별로 연동하는 게 영남에서 비례대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갈리는데, 문제는 소수당이에요. 물론 뭐 정의당이 잘해서 전국 정당으로 돼서 권역별로 하더라도 의석수가 생기면 다행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정당 득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겨우 몇 석 얻었거든요. 근데 이걸 권역으로 쪼개게 되면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은 아예 정말로 한두 석 가져오기도 벅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논의 자체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되고, 소수당이나 어떻게 보면은 소수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떤 결과든 거대 양당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 정당들은 사그라들 영향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뗐죠. 선거구제 개편,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이 감자가 어떻게 요리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현재 300석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3개안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거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고 또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이고, 첫 번째 안 같은 경우 비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300석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선관위에서는 지역구 200, 비례 100을 갖다가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숫자 줄어드는 거 결코 바라지 않겠죠. 아마도 생색내기 정도, 그래서 한 2-3석 정도 지역구 줄이고 비례 한두 석이라도 늘려주는 정도 선에서 결국은 합의를 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소수자의 목소리, 그다음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한에서는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철저하게 소선거구제를 양당이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줄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선거제도 개편,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 수도권은 전국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연일 요즘 중앙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교체의 첫 발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인천은 지역 구석이 늘 수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어떻게 살피십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인다 그러면 경기, 인천이 하나로 묶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경기 지역은 어쨌든 비례해서 조금 더 이 우비나 아니면 좀 더 뭐 많은 의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도서벽지 산간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네. 좀 의석수가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 의석수로 볼 때 사실은 지역구 하나를 줄이거나 하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네네. 비춰집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과반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국회 운영과 주도권을 쥐느냐 못 쥐느냐에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법안을 상정하고 그 상정된 법안을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의 과반의 동의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 149석과 과반을 달성한 151석은 정말로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느슨하게 한 1년 정도 남은 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뭐 인천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볼 때도 한 석이 느냐 주냐, 비례 의석을 몇 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한 이 치열한 논쟁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